인사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경매 수업은 이제 2주 했어요. 2주 했는데 들으신 분들은 아주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예, 다음 경매 강좌는 3월달 목요일 수업으로 열릴 것 같아요. 3월달. 2월은 뭐 설 연휴도 있고 그래서 건너뛰고 3월달 목요일 수업으로 경매 2기 강좌가 열릴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안 떨어져요, 그죠? 안 떨어집니다. 우리 증시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이제 여러 번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미국 증시를 절반 이상은 꼭 하고 우리 증시는 사고 팔고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지수 뭔지 한번 간단하게 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좀 오래된 전통 있는 지수입니다. 네.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종목을 지수화해서 만든 거예요. 30개 종목이다 보니까 전통주 비중이 좀 커요. 정유주, 금융주, 철강주, 이런 것들 전통 기업들 있잖아. 원래 전통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지금 와서는 사양 산업이지만 예를 들면 철강주 예를 들게요. 매출이 안정적으로 계속 가. 성장하진 않아. 그냥 철강 산업이 지금 와서 얼마나 더 성장하겠어, 그죠? 그냥 유지가 되는데 매출이 일정해. 그 다음에 성장하지 않으니까 새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배당이 좀 커. 전통주들이 대부분. 여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정유주, 은행주, 그런 것들이고 여기에 애플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오래전부터 예전에는 종목수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전이라는 건 이제 1900년 초 얘기야. 종목수가 많지 않고 그래서 이 30개 종목이면 지수를 대표하는 게 충분했어. 그런데 오늘 나스닥이라는 게 생겼어. 그 실리콘밸리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서 공장을 차리고 막 그랬는데 기술은 개발해서 좋아. 근데 이거를 생산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산업하고 자금하고 연결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벤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나스닥이라는 시장을 만들었어. 여기서 기술력만 갖고 상장을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막 그래 떠들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래,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볼게. 이때는 주가가 굉장히 낮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긴 게 나스닥인데 지금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이 나스닥 종목이에요. 대표적인 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이렇게 쭉 여러 개 있잖아, 그죠? 그 종목들이 시가총액 전체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종목 500개를 뽑아서 지수에 만든 거야. 우리나라처럼 코스피 있는 종목은 코스닥이 없고 코스닥 있는 종목은 코스피, 그게 아니야. 애플은 다우에도 있고 나스닥에도 있고 S&P 500도 포함되어 있어요. 테슬라도 나스닥에도 있고 S&P 500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종목을 지수해서 만든 거고 얘는 기술주 중심으로 만든 거고 그렇게 있고 다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종목 30개를 지수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할 때는 얘가 필요하지만 지금 시장을 반영할 때는 얘가 제대로 반영을 못 하겠죠. 근데 예전에 이랬어. 근데 지금은 이래. 이거를 비교할 때는 다우 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산업이 주력이고 어떤 종목이 사야 돼, 어떤 종목이 성장할 거야, 그런 걸 대표하는 건 이제 나스닥이겠지. 그 다음에 그 전체를 아우르는 미국을 대표하는 종목 500개를 추려서 지수를 만드는 거니까 뉴욕 증시 그러면 이제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얘가 예상보다 좀 둔화되면서 이제 3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어. 금융주가 실적 발표를 시작했고요. JP모건 체이스의 그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JP모건 체이스 시장이 예상치를 웃도는 순위니까 그럼 JP모건은 뭐고 JP모건 체이스는 뭐야? 그러니까 JP모건이 금융회사였는데 옛날 체이스뱅크라고 큰 은행이 있었어. 그게 세계 금융위기 때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싼 가격으로 JP모건을 체이스가
즉 JP모건이 그 체이스 은행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 JP모건하고 JP모건 체이스하고 약간 달라. 예를 들면 해다 인수하면은 이름으로 죽이지 않고 살리잖아, 그죠? 그것처럼. 그래서 JP모건 체이스는 또 다른 은행이야, JP모건하고. 근데 덩치는 얘가 훨씬 크죠. 훨씬 큽니다. 그래서 JP모건 체이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0.7% 하락했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시티그룹은 해외시장 사업 조정으로 손실을 크게 확대됐으나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이고 인원을 10% 감축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1% 상승했어요. 시티그룹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철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철수 결정하고 철수 중에 있고요. 2026년에는 완전히 손을 털고 나간다고 합니다. 시티그룹이. 옛날 시티그룹이 옛날 그 무슨 은행이었다? 한미은행인가요? 그거 인수를 해서 시티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미. 그 다음에 1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을 발표를 했어. 도매 물가도 3개월 연속 하락을 했어. 도매 물가가 3개월 연속을 하락했다면 이것은 아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추세적 하락을 시사를 해.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낮아졌고 도매 물가가 하락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나타내니까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에서 60%로 떨어졌다가 높아져 버렸어. 높아지니까 2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어요. 시장에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79.5%로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하락하다가 올라간 거예요.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는 뭐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선물 시장은 주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선물이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거를 약어로 CME라고 해. CME. 여기에 있는 조사 기관이 패드워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계속 하고 하니까 맨날 이렇게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라고 써놨습니다. 나스닥 S&P 500 여전히 잘 가고 있어요. 그죠? 내려올 때도 걱정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죠? S&P 500 아직 직전 고점을 넘지는 못했어. 조금 나왔어. 조금. 거의 나왔어 이제. 나스닥은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안 이렇게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래 한동안 이렇게 가는 그 바로미터가 뭐였다 그랬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으면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주가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왜? 경기 회복 기대감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거는 시장에 돈을 푸는 역할을 효과와 같아.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를 적게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뿌리는 거와 같은 효과인 거야.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그럼 기업들로서는 금융조달 비용이 낮아지니까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 기대감만 갖고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경기는 연착륙 기대감을 갖고 있어. 경기는 아주 침체되지 않으면서 물가는 낮아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목표가 물가였잖아요. 물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물가는 잡히면서 경기는 침체까지 가지 않는, 그게 연착륙인데 지금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오르겠죠. 지금은 주식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주식에 몰빵할 때, 총력을 기울일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상당 부분 이상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전제가 깔려 있어요.